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의 그 관심 차트 6은 저희가 보통 보면 지수가 막 급등할 때 보면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달려줘야 지수가 좋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저희가 보통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 때 상위 10개 종목을 S&P 500 중에서 보기도 하고 M7이라고 해서 7종목을 보기도 하는데요. 10페이지는 그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왼쪽 표는 뭐냐면 S&P 500은 지금 신고가를 계속 이제 갱신하고 있는 지수기 때문에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대적인 성과가 좋았을 거고, 또 멀티플도 그래서 많이 높아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는 구체적 숫자 안 보셔도 당연히 해보실 수 있는 생각인데요. 왼쪽 표에 그 빨간 박스 제가 쳐드린 거 보면 전체 500개 S&P 500 기업 중에서 상위 10개의 현재 멀티플이 30.5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21.5배가 S&P 500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 정도 이제 더 높은 거고, 나머지 490개는 18.4배. 당연히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과거하고 계속 비교하는 거는 이제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와 이제 1996년 이후에 대략 한 30년 정도의 평균치와 보면 탑 10의 멀티플이 지난 30년 평균이 20.5배라고 하니까 지금 30.5배니까요. 한 50% 정도 과거보다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수가 그 밸류에이션이 높고 시가총액 상위 구성이 높은 만큼 이익도 높은 건지 봐야 이게 멀티플이 비싼 건지 싼 건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35.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 더 올라왔네요. 네,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개 종목이 35.8%의 시가총액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아래 표 보시면 네. 그러면 뭐 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35.8%는 되는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보시면 R&D를 제외한 모든 그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35%가 안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좀 짚어드리면 현금 흐름은 전체 중에 이제 26%, 영업이익은 24%, KPX는 18%, 매출은 13%, 그리고 뭐 종업원 수는 11%. 이게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데, 맨 왼쪽 제가 빨간색 박스 쳐드린 것처럼 R&D 지출은 41%로 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습니다. 야, 이 10개 회사의 R&D 비용이 네, 지출이, 전체 S&P 500 기업 다 합친 거에 41%나 차지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 그 부분이 밸류에이션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프리 캐시 플로우를 좀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전체의 26%를 네. 탑 10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맞습니다. 영업이익도 24%. 네, 세일즈로 보니까 13%밖에 안 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평균치보다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10페이지가 그 상위 10개 기업에 관련한 표였다면 11페이지는 M7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왼쪽 표가 M7을 제외한 S&P 500 493개 기업들과 주가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이걸 구간별로 좀 나타낸 건데요. 21년, 22년, 23년 전부 다 당연히 이제 M7이 압도적으로 좋았고요. 올해도 최근에는 좀 M7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S&P 500이 올해 연초 이후로 21% 상승 중인데, M7은 35%, 그리고 M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은 11% 상승이니까 M7에만 고루 투자를 해 놓으셨어도 S&P 500보다도 훨씬 좋은 수익률을 올해도 현재까지 내고 있다. 그렇게 주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이 1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두 개 표 중에 위에 표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쳐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JP모건 자료고요. 골드만삭스에서 계속 이 부분을 집요하게 요즘 파는 자료들을 내고 있거든요.
절대치로 보면 M7, 이 연두색에 해당하는 M7의 EPS 그로스의 절대치는 이 나머지 기업들, 이 파란색인데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좋은 회사는 맞는데 이 그로스의 델타 값은 M7은 계속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나머지 기업들은 플러스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M7만 주구장창 들고 갈 거냐? 네.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어떤 성장성의 절대값은 M7이 훨씬 좋으니까 나는 M7만 투자하겠다. 또 맞는 논리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이 절대값은 낮지만 그래도 이 델타 변화율이 양으로 전환하는 M7 이외의 기업들 중에서도 기회를 찾아보겠다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밑에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연간 전망치가 있고 1Q, 2Q, 3Q, 4Q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빨간색 박스에서 M7의 이익의 상승률, 그죠? 네. 그로스가 50%였다가 2Q에 35, 3Q에 20 이렇게 줄어드니까. 근데 이 표만 보시더라도 23년에 왜 M7 중심으로만 올랐는지 네. 알 수가 있는 게 23년에 S&P 500에서 이 M7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4% 맞습니다. 역성장이었네요. 이익이. 그렇게 역성장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러셀 2000 이런 쪽도 못 올라왔고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24년까지 23년에도 31, 24년에도 34 이렇게 성장이 좋게 나왔는데 24년부터는 요 M7을 제외한 종목들에서도 이익 성장이 특히 4분기에는 13%나 나온다고 하니까 네. 예, 그동안에는 이익 나는 기업이 7개밖에 없었다가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500개 종목 중에 그죠? 네. 7개만 이익 성장이 좋았다가 이제는 나머지 기업들도 한 13% 정도는 이익이 성장하니까 그렇다면 싸게 거래되는 BM7도 한번 사볼까?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약간 수급이 약간 분산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저도 충분히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예,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그런 고민은 있어요. 아니,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야, 경기 침체가 오면 이 M7 말고 다른 기업들은 경기 침체도 영향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이익에 대한 이 전망이 25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바뀔 수 모르고 있습니다. 바뀔 수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M7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장점, 아마존, 메타, 예, 굉장히 안정적인 필수 소비재 같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에, 경제 전망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 전망치는 수정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기업이 얼마나 그 마진이 이제 영어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제 fat 마진이냐, 그 마진이 얼마나 이렇게 뚱뚱하냐, 두텁냐, 이제 그 얘기인데, 증감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좋다고 하는 시가총액 네. 상위 기업들이 좀 전 언급해 주신 그런 기업들 이제 마진이 굉장히 fat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침체가 와도 조금 줄어도 여전히 예, 마진이 빼시고 마진이 이렇게 띵하다고 하는 애들은 이익이 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손실이 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조금 더 베팅을 해볼 거냐 예,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점님께서 이렇게 그 미국 기업들의 어떤 추세적인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부분은 멀티플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 주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오른쪽 아래 표인 것 같거든요. 11페이지에요. 그래서 M7 보면 프라핏 마진이 M7 이외의 종목과 보면은 뭐 월등합니다. 뭐 그렇네요. 3-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기가 안 좋아져도 밸류를 받는 부분이 있을 거다. 네, 믿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에 대한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민감도. 그 민감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 팹 마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좀 안 좋아도 네, 예,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니까. 그렇죠.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이런 경기 변동을 타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M7 종목들이 높은 멀티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12페이지는 미국 시장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리고 가치주,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성장주를 혼합한 블렌드. 네. 그러니까 이제 혼합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3x3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9개 칸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9개 칸의 과거 수익률을 한번 누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위에 보시면 10년 동안 이렇게 9개 박스에 그 애뉴얼라이즈드 된 수익률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 맨 오른쪽 위에 대형주이면서 성장주가 네. 16.9%. 예, 성과를 매년 평균적으로 냈다는 말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는 9달 지금 지났는데 마찬가지로 이 9개 칸 중에 제일 숫자가 높은 칸은 오른쪽 맨 위입니다. 그렇네요. 대형 성장. 그리고 아래 두 개는 2022년 1월 그러니까 그 최근 이 몇 년을 봤을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이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제가 이렇게 조금 긴 박스를 쳐드린 것처럼 대형 혼합이나 대형 성장이 성과가 가장 좋았고요. 같은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그 코로나 때 그 2022년 10월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마찬가지로 대형 성장이 압도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성과가 좋습니다. 코로나 때라기보다는 페드가 이제 금리,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금리 네. 막 이렇게 페드 금리 가파르게 인상기 올릴 때, 네, 맞습니다. 때 10월 달에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네. 근데 그 바닥 치고 보통은 우리가 중소형주가 좀 많이 올라올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때도 그냥 대형 라지캡이, 맞습니다. 라지캡 대형 성장주가 맞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네요. 맞습니다. 어. 제가 3페이지 전에 점님께서 그 금리 높았던 건 진짜 옛날이고 최근은 금리 낮았던 시절 아니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12페이지의 왼쪽 위에 보시면 10year annualized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 대형 성장이 다른 이 8개 칸보다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거든요. 네. 10년 전 자료 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라지 밸류가 제일 좋습니다. 라지 오히려 밸류가. 네. 그때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이니까 예. 10년 전에 과거 10년을 트래킹해 보면, 그러니까 2013년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예. 2013년에 이 자료를 그대로 나왔다고 하면 2004년부터 2013년을 트래킹했을 거니까 그랬겠네요. 그때는 이 오른쪽 상단 박스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야, 재밌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금리가 구조적으로 미국은 이제 계속 우하향하는 뭐 그런 구조에서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위에 텍스트로 그냥 제 의견을 좀 써드렸는데요. 이 성장주라는 것이 이제 멀티플 프리미엄을 이제 받는 그런 기업들이고 워낙에 대규모 현금 흐름을 이제 동반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나머지 기업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프리미엄의 밸류에이션에 녹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반복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뭐 성장주가 됐든 가치주가 됐든 일단은 라지캡 대형주가 맞습니다.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네.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왕이면 미국에서 주식 투자했을 때 미국에서 주식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시총 한 15위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 그냥 미드 스몰이다. 예, 그죠? 맞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미드 스몰 캡에 해당할 수 스몰캡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요즘 수학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좀 만족하시는 게 다 요 라지 그로스에서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이 밸류에 해당되는 종목이나 고배당 주식들 맞습니다. 하시는데 라지 밸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올해도 연초 이후로 라지 밸류가 16.7%나 올랐으니까. 다음 페이지 9페이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검정색 반은 해당 연도의 S&P 500
상승 또는 하락률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은 그 해의 드로우다운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바가 위쪽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해는 매년 연 단위로 보면 S&P 500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막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빠진 해도 사실은 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맨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10% 정도 드로우다운이 난 적이 있고요. 올해도 9달 동안 마이너스 8%, 그러니까 8%의 드로우다운이 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유추는 거기 표의 위에 텍스트에도 있는데 44년 동안 33년 동안은 올랐는데 그 44년에 이 드로우다운의 평균치가 마이너스 14.2%였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에 투자했으면 S&P 500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견디면 예, 오른다. 뭐 그런 것들을 예,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강의할 때 이 표를 자주 인용을 하거든요. 네. 왜 이 인용을 하냐면 바로 앞전에 8월 달에 시장이 여기도 적혀 있지만 8% 빠졌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나스닥이 한 12% 빠졌었는데 네. 거기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그 맥시멈 드로우다운의 고점 대비해서 보든지 아니면 연간으로 이렇게 연간 하락률로 보든지 이게 연간 하락률로 보면 마이너스 10% 12%이 정도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면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뭐 이제 침체가 시작됐다. 뭐 장단기 금리 또 나오고 뭐 네. 온갖 것 다 끄집어내 가지고 자 이제 베어마켓 시작이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보면 여기서는 용감하게 사셔야 된다는 거고 또 여기 표 보시면 마이너스가 많이 난 게 겨우 2002년도에 23% 네. 그리고 2008년도에 마이너스 38%. 예, 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이 많은 평균 마이너스 10%딱 찍고 돌아서는 그 상승을 오히려 놓치고 마이너스 10에서 로스컷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 주식 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지면 그 다음 해가 보면 많이 올라요 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오릅니다. 한 2년 동안 그 빠졌던 거 다 회복하기 때문에 설사 이 마이너스 나는 구간에서 위에서 못 파셨다 해도 최선의 방어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요 표는 캡처를 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 남았는데요. 이 관심 차트 10번, 14페이지 표는 5개 지역, 그러니까 미국하고요. 영국 제외 유럽, 그리고 일본, 이머징 마켓, 중국 이렇게 5개 지역에 수익률을 한번 분해해 본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 밑에 이렇게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 곳 보시면 이제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 게 검정색 다이아몬드 점이고요. 그 토탈 리턴을 배당과 멀티플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리고 이익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달러화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의 그 통화가 절상절하되었는지 이런 것들 분해한 거거든요. 맨 왼쪽 이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맨 왼쪽이 15년입니다. 그 지난 15년 평균적으로 미국은 에쿼티 마켓에 투자를 했다면 14.1%의 수익률을 줬는데 이게 연평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는 이제 숫자가 안 나와 있지만 배당도 일정 부분 네. 있고요. 그리고 멀티플이 그동안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익이 기여를 한 거고,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두 번째 영국 제외 유럽을 보면 평균 6.9%의 수익률을 줬는데 배당하고 멀티플하고 이익에 대한 기여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통화가 절하가 되면서 여기 보시면 짙은 파란색, 약간 좀 깎아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 이제 그 세 번째 일본인데요. 일본 보시면 평균 6.4% 리턴을 줬고, 네. 통화뿐만 아니라 멀티플로도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난 15년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를 쳐드린 4개만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간은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한 해만. 작년 한 해만 이제 그 S&P 500이 이제 26.3% 네. 이제 올랐고, 각 기업들을 보면 뭐 배당이라든지 멀티플이 올라온 부분, 이익이 올라온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멀티플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작년에. 중간에 일본 보시면 2023년도에 일본은 엔화가 이제 절하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20.8%나 올랐고, 보면은 일본 경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멀티플도 굉장히 기여가 높았고, 그리고 이익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가장 이제 재밌는 부분이 맨 오른쪽에 이제 중국인데요. 최근 이제 9월 중하순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달러화 기준으로 베스트 퍼포머가 중국이 됐어요. 원래는 그 전까지 바로 미국이었는데, 그래서 달러화로 환산해 보면 29.6%나 올랐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이제 멀티플 기여도 굉장히 높았고, 이익도 많이 올랐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다른 부분들은 뭐 멀티플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파란색 부분이 배당이거든요. 보시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은 원래 그랬고 배당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국도 최근에 이제 밸류업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행동에 동참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이제 저희가 아마 확인해 오고 있는데 아시아권에 속하는 중국이나 일본도 굉장히 동참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가파르게 그죠? 네. 올해 들어와가지고 최근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YTD 수익률이 참 부럽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배당이 뚱뚱해요, 그죠? 맞습니다. 파란색이 보면. 맞습니다. 음, 작년보다도 훨씬 좋아졌고 15년 평균보다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마지막 2페이지는 이제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차트인데요. 안타깝기도 하고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도 있나 하는 뭐 약간의 그런 단초를 찾고도 싶은 표입니다. 15페이지는 대략 20개 가까운 리전에 위쪽은 PE 멀티플, 포워드 PE 멀티플이고요. 아래는 트레일링 PBR입니다. 그래서 이 표 보시는 방법은 이 검정색 막대기로 이렇게 길게 상하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15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레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중간에 파란색 찍 이렇게 그어지는 표는 그 15년의 평균값이고, 그리고 연두색 점은 9월 말 기준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바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보다 이 연두색 점이 위에 있으면 과거 15년 평균보다 지금 좀 비싸져 있다. 그러겠네. 밑에 있으면 좀 싸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위에 포워드 PE 기준으로 제가 빨간색 박스 쳐드린 거 보시면 중국, 홍콩 그리고 한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포워드 PER이 과거 평균치보다 못한 지역입니다. 그렇네요. 아마 중국은 9월 달에 지수 상승을 일정 부분 반영한 멀티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에 있고, 아마 지금은 좀 회복이 됐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멀티플이 좀 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 15년보다도 지금 포워드 PE 기준으로 미칩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트레일링 PB 이제 그 장부 가치인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과거 평균보다 전부 다 하회하고 있어서 아마 어떤 단초가 생기면 멀티플을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뭐 한국은 또 이 북밸류 기준으로도 뭐 상당히 지금 미치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또 어떤 기업의 노력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지금 15페이지가 마지막은 아니네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밸류에이션의 레인지를 그려놓은 거고요. 이 PER하고 밑에 PBR하고
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요 레인지 속에서 파란색이 평균인데 초록색이 지금 현재 상태고 이 레인지 자체도 우리나라랑 코리아, 재팬, 홍콩이 PBR은 낮아요. 낮아요. 네. 네, 낮고 PER은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그죠? 맞습니다. 제일 낮고 지금 현재 PER도 8점 한 뭐 몇 배 되면서 네. 제일 낮은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옆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중국 시장이 최근에 폭등을 한 거 보면 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도 거품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낮은 밸류에이션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그거 봐봐. 맞잖아. 경기 침체가 오면 한국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되다 보니까 다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기업들이 이익이 다 줄었잖아. 이게 합리화가 되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없다면 그 우려감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네. 요 레인지에서 최소한 이 평균치보다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길게 보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마지막 페이지만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시아판의 코퍼릿 가버넌스. 그래서 왼쪽 거는 Y축은 배당 성향, 순이익에서 몇 퍼센트나 배당으로 되돌려 주느냐. 그리고 X축은 배당, 수익률이고요. 네. 오른쪽 표는 ROE는 이제 PBR은 ROE의 함수인데 Y축은 PBR, X축은 ROE.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인데요. 제가 좀 이렇게 화살표를 많이 추가해 놔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 왼쪽 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 예,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정비례 관계에 있을 건데 그러겠죠. 먼저 검정색 화살표 보시면 이게 타이완입니다. 예, 저 위에 있네요. 네, 저 위에. 전통적으로 타이완은 배당 성향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2%대 중반 정도 되는 이제 괜찮은데 타이완은 제가 알기로 제가 봤던 바텀업으로 봤던 기업들 보면 진짜 배당 많이 줘요. 그래요?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이 50% 그러면 진짜 많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네. 이 왼쪽 표 중간쯤에 이제 U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미국은 자사주 소각도 하기 때문에 배당만으로 전부 다 나눠줬느냐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미국도 배당 성향이 30% 초반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고 배당 수익률은 뭐 1% 초반밖에 안 되지만 이건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더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한중일 3국인데요. 네. 한중일 3국 보시면 먼저 일본은 제가 이 파란색 점으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파란색 화살표 보시면 재팬 2014, 재팬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두 개만 보시면 2014년보다 현재 재팬 쪽을 보시면 우상향했으니까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랬네요. 예. 그리고 중국도 두 개의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2019년에서 그냥 차이나 A 2019와 차이나 A를 보시면 우상향했으니까 개선이 됐습니다. 한국은 초록색 화살표인데요. 왼쪽 아래 2014에서 오른쪽에 코리아 보시면 개선이 됐습니다. 거의 일본 2014년 수준까지 올라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나 현재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부 다 한중일 3국이 개선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4년이면 박스피에 빠져가지고 네. 우리나라 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때 그나마 환율은 좀 낮아가지고요. 지금 달러 차트로 비교해 보면 2014년하고 지금이랑 거의 레벨이 비슷해요. 예. 우리 한국 지수가. 네. 근데 2014년대는 배당 수익률도 1%, 배당 성량도 10% 초반이었는데 네.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1.8 정도, 네. 그리고 배당 성량도 한 27, 8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같은 주가 레벨에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뭐 PER은 8배 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어. 저도 이거 보고 어떤 그 절대값은 좀 음. 중국이나 일본보다 낮지만 개선 폭을 보면 한국이 훨씬 더 이렇게 멀리 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면서 오른쪽 표를 보니까 이해가 좀 됐습니다. 예. 오른쪽 표가 ROE와 이제 PBR의 그런 아. 함수를 나타낸 건데요. 같은 순서로 한번 보면 타이완이 이제 검정색 화살표인데 북밸류는 트레일링 기준으로 약 한 3배 정도 되고 트레일링 ROE가 한 14배 정도, 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기준점이라 보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파란색 화살표 US입니다. US 2014와 현재를 보면 ROE도 더 올라갔고 멀티플은 훨씬 더 그거보다 네. PBR 멀티플은 좋아졌고요. 한중일 삼국을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인데요. 일본 보면은 ROE는 비슷한데 멀티플만 살짝 높아졌어요. 파란색 화살표 보시면 그렇네. 예, 그래서 크게 뭐 변동 없다. 저는 요건 그렇게 해석을 했고 빨간색 화살표가 중국인데요. ROE가 15%대에서 10%대 초반으로 내려갔거든요. 오히려 내려왔네. 예. 예. 멀티플은 PBR 멀티플은 비슷하고요. 네. 한 1.5배, 1.5배 정도 비슷하고 그래서 요거는 요 낮아진 ROE를 지금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최근에 나온 게 굉장히 이 표를 만약에 머릿속에 넣고 있는 투자자였다면 배당 많이 줘라, 투자 많이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기 가벼워지면서 ROE가 높아지는 그런 기업 활동이기 때문에 이 표를 기억하고 있는 중국 투자자였다면 굉장히 호재로 빨리 받아들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제 저희가 많이 공부는 안 되어 있는 시장이지만 이제 인도 시장을 보면요. 인도 시장은 오히려 역행했거든요. 2014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는 그 오렌지색 화살표를 보면 ROE는 떨어졌는데 멀티플은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근데 요 전 페이지에서도 제가 언급은 안 드렸지만 그 PER, PBR 밸류에이션 보면 과거 밴드 뭐 이런 거 없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나 발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높다. 그런 것들이 그냥 멀티플로도 좀 녹아져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막 아쉬웠던 게 마지막으로 이제 초록색 화살표인데요. 절대치 자체가 이 ROE의 수준과 이 PBR의 수준을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 한국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 원인과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왼쪽 표에서 뭐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으로 보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는 개선이 됐지만 지수가 올라오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 ROE를 높이려면 말 그대로 리턴 온 에코티인데 이 ROE가 떨어진 이유가 이익률이 계속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익을 내서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본금 플러스 이익잉여금 플러스 자본잉여금인데 돈을 잘 벌어서 이익잉여금이 크지면 커질수록 자기 자본이 늘어나면서 그죠? 이 북밸류가 계속 커지는데 그 북밸류 대비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계속 5억을 나는데 10억 투자해서 5억을 나다가 계속 5억씩 벌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자본이 100억이 됐어요. 네. 100억이 됐는데도 5억을 벌고 있으면 네. 그 돈을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쓰는 것보다는 ROE가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배당을 주느냐 자사주 소각을 하느냐 해서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을 선호하죠. 투자자들도 선호하고요. 왜냐하면 세금에 있어서도 배당 소득세보다는 캐피탈 게인에 대한 텍스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번 돈을 많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 ROE를 ROE에서 에코티를 낮춰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코티 주식을 사서 그걸 소각을 해버리면 주식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에코티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ROE가 높아지는. 그래야 이 PBR을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 참 이 경제가 부침이 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기업이 우리가 개인이 저축하듯이 맞습니다. 번 돈을 야
혹시 모른다. 혹시 모르니까 주주한테 배당을 주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돈 좀 쌓아놓고 보자. 예, 그랬다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익의 퀄리티가 좋아진 기업은 좀 그걸 투자자들, 주주들한테 좀 돌려줘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철저하게 우리 시장이 약간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몇몇 기업들이 그렇게 쌓아놓은 이익을 결국은 주주들한테 줄 생각이 없구나. 네, 그냥 자자손손 자자손손 승계죠, 승계. 맞습니다. 승계를 위해서 쓰려고 하구나. 이렇게 되면서 조금 신뢰가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밸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렇구나. 네. 예. 참 대만을 보면 놀랍다 그죠? 예. 와, 이렇게 배당 성장도 50%에다가 PBR 3배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PBR 0.9 받고 있는데 0.9가 아니라 1.8만 받아도 네. 지금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지수에서. 그러면 5,200 가거든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 7회 JP 모간 SM 매니지먼트에서 만든 가이드 투 더 마켓 3분기 자료에 대해서 이성준 대표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조금 내용이 어려워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글로벌하게는 얘네들이 이렇게 통계를 보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구나.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